필리핀의 여러 여행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곳을 꼽으라면 아마도 세부일 것이다. 세부는 다른 여행지와 조금 다르다.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세부만의 특별함이 분명히 존재한다. 바다에서 마주하는 고래상어, 끝없이 몰려다니는 정어리떼와 거북이, 놀라울 만큼 아름다운 수중 환경 속에서 만나는 작은 니모들까지, 거기에 몸으로 부딪히는 다이나믹한 캐녀닝,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주는 폭포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필리핀 세부를 여행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세부 남부를 떠올린다. 하지만 세부를 조금 더 알고 세부를 여러 번 방문해본 사람들은 여행객들로 붐비는 남부보다는 조금 더 한적하고 조금 더 평화롭고 조금 더 여유로운 곳을 찾게 된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세부 북부로 향한다. 세부 북부, 이 이름을 떠올리면 머릿속에 몇 가지 장면이 스친다. 반타얀, 말라파스쿠아, 숨이 멎을 것처럼 아름답던 일출과 쨍한 햇살 아래 반짝이던 눈부신 해변, 끝없이 이어진 화이트 비치와 필리핀의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리조트들,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의 용기를 시험하게 만드는 조금은 극단적인 어드벤처까지. 만약 세부 남부가 눈을 단번에 사로잡는 여행지라면 세부 북부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깊이 가슴을 울리는 여행지이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는 사람들이 잘 아는 세부가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지는 세부, 조금 더 조용히 기억에 남는 세부 북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이 영상에 기록해본다. 세부 본섬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길게 뻗은 화이트 비치, 바다 위로 부서지는 윤술과 천천히 물드는 아름다운 낙조, 그리고 순간의 용기를 시험하게 만드는 작은 모험들까지. 세부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쉽게 마주할 수 없는 세부 북부의 수중 환경은 마치 또 다른 언더월드에 발을 들인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내가 경험한 세부 북부의 여행은 익숙한 세부가 아닌 전혀 다른 미지의 세계에 잠시 다녀온 것 같은 시간이었다. 아마도 이 순간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조용히 그리고 깊게 기억에 남을 것이다. 말라파스쿠아 섬은 필리핀 세부 북부의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세부 시티를 기준으로 버스를 타고 약 4시간, 그리고 다시 보트를 타고 1시간 정도 더 이동을 해야 비로소 닿을 수 있는 곳이다. 쉽게 갈 수 있는 섬은 아니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섬에 왔으니까 아침을 좀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좀 호핑을 해볼까 합니다. 되게 오랜만이죠? 와, 내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말라파스쿠아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우상어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도 극히 드물게 자연 상태의 여우상어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지금도 수많은 다이버들이 이 섬을 향해 길을 떠난다. 하지만 말라파스쿠아는 다이버들만의 섬은 아니다. 다이빙을 하지 않더라도 맑은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고, 리틀 보라카이라 불리는 랑것 비치에서는 그저 해변을 걷는 것만으로도 이 섬이 가진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말라파스쿠아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입니다. 랑겁 비치라는 곳이고요. 랑겁은 필리핀 말로는 케이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기 끝에 보면 케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비치의 이름이 랑겁 비치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와, 바닷물이 참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진짜 놀랍습니다. 이 필리핀의 바닷물 색깔은 너무 압도적입니다. 또 이렇게 멋진 바다를 보면 맥주 한 잔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조그만한 슈퍼가 하나 있네요. Hello, can I buy one Red Horse? How much? 100. Thank you. It's okay, I'll return the bottle here. Yeah. 자, 이렇게 칠 아웃 좀 하겠습니다. 환상적이죠. 해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이런 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와, 너무 좋은데? 와, 미쳤다, 미쳤어. 와.
말라파스코아의 스노클링 투어는 조금 특별하다. 이곳에는 세부 남부에서는 쉽게 만나기 힘든 광활한 산호초 군락과 열대어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에서 아기 상어와 함께 수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말라파스코아 스노클링을 특별하게 만든다. Today we have basic for the five sites. Four of them is snorkeling sites, and then the first one from here we start for the small islet, which is you can see the corals and the jewfish. 오늘은 버나드 기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I'm a driver and tour guide of ICBO Travel and Tours. Also co-founder. Oh. I see. Yeah. My daughter. Yeah. I'm Charvel. I'm just. 지금 저기 있는 게 다 박쥐입니다, 박쥐.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박쥐가 지금 저기 있습니다. 오! 자, 첫 번째 포인트에 왔습니다. 어떤지 한번 들어가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노클링 포인트는 말라파스코아 인근의 작은 섬을 한 바퀴 돌며 즐기는 스팟이다. 섬을 감싸듯 펼쳐진 산호초 군락과 그 주변으로 형성된 절벽 지형이 인상적인 곳이다. 이곳은 단순한 스노클링뿐만 아니라 절벽을 따라 내려가는 프리다이빙도 가능한 포인트라 완전 초보자보다는 어느 정도 물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더 잘 어울린다. 다만 내가 방문했던 날은 조류가 생각보다 강해서 수중 환경을 온전히 감상하기에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 여기는 코랄 가든입니다. 자, 그럼 코랄 가든도 들어가서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후 두 번째와 세 번째 포인트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바다를 만나게 된다. 평지처럼 넓게 펼쳐진 산호초 군락이를 따라 천천히 헤엄치며 스노클링을 하는 구간으로 시야 가득 들어오는 산호의 스케일이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준다. 산호 사이를 오가는 열대어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이어진 군락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잊게 된다. 중간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침몰한 소형 일본 선박의 난파선을 볼 수 있는 포인트도 있다. 난파선 자체는 이색적이었지만 물고기나 주변 환경은 비교적 단조로워 개인적으로는 인상적인 포인트는 아니었다. 여기는 스노클링의 마지막 포인트인데 아기상어를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정말 볼 수 있는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기 상어를 만날 수 있는 스노클링 포인트. 아기 상어를 찾는 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가이드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다 보면 4마리에서 5마리 정도의 상어를 만날 수 있다. 이날은 날씨가 좋지 않아 수중 시야가 맞지 않았고 조금 아쉬운 환경 속에서의 스노클링이었지만 그래도 바닷속에서 아기 상어의 실루엣을 마주하는 순간은 분명 특별했다. 다만 사람을 경계하는 편이라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금세 멀어지기 때문에 조용히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스노클링은 다 마쳤고 이제 샤워를 하러 간다고. 이런 바구니에 있는 물로 샤워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샤워까지 잘 하고 다시 포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상어가 나타나니까 쫄깃쫄깃하네요. 이게 작은 상어만 나타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날씨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날씨가 진짜 좋았는데 갑자기 비가 미친 듯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필리핀에서 비를 무서워하면 안 되니까요.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지금 비가 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라파스코아 투어를 마치고 다시 숙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필리핀을 여행하면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리조트를 하나 꼽자면 세부 담 반타연에 위치한 칸다야 리조트이다. 칸다야 리조트는 개인적으로 가성비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리조트였다. 약 15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5성급 리조트의 분위기와 시설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고, 특히 수영장은 지금 떠올려도 참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하루 숙박비가 50만원을 훌쩍 넘는 막탄의 대형 리조트들보다도 내 기억 속에는 이곳이 더 좋게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현지 필리핀 친구들에게 했더니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럼 이 리조트도 꼭 가봐야 해. 그렇게 추천받은 곳이 바로 골든샌드 데스티네이션 리조트이다. I have reservation? Reservation address and Ibaru one passport or ID, sir, let's go. Okay, so we're currently here at front office and your room. 골든샌드 데스티네이션 리조트는 자연의 풍경을 해치지 않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설계된 자연 친화적인 리조트이다.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마치 바다와 하나로 이어진 듯한 라군 형태의 공간과 탁 트인 오션뷰가 만들어내는 여유로운 분위기이다. 리조트 곳곳에는 야자수와 녹음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어 굳이 어디를 가지 않아도 걷는 것만으로도 휴식이 되는 동선이 인상적이었다. 골든샌드 데스티네이션 리조트는 조용히 머물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여행자들에게 잘 어울리는 공간이다. 세부 북부에서 느긋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이 리조트는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Thank you.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작은데? 대략 숙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진짜 좋네요. 마치 리조트에 있는 게 아니고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참 좋습니다. 아마 여기가 지금 이 리조트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탁 빼곡히 들어서 있는 야자수 나무의 풍경이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그 옆에 바다가 촥. 여기가 메인 수영장이고요. 수영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영장은 뭐 그냥 그래요. 지금 아침을 먹으려고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Good morning. Breakfast, sir? Yeah. So now, sir, the available is bacon, pancakes, and French toast na lang. 아침을 먹는데 이 바다를 자꾸 보면서 멋지죠? 이건 진짜 좋네요. 아침에 일어나 필리핀의 자연을 마주하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의 달콤함을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주문한 프렌치 토스트랑 베이컨이 나왔습니다. 프렌치 토스트, 베이컨. It's okay, I eat first? 아마도 내가 여행을 하면서 겪은 수많은 순간들 중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고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시간이 바로 이런 순간들일 것이다. 지금 여기는 카위포트이고요. 여기서 판타스틱 아일랜드 들어가는 방카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카위포트고요. 여기서 판타스틱 아일랜드로 들어가는 보트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냥 온다고 다 보트를 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Okay na. Kaya balik lang kami gayon. 한 1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이제 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배들이 다 이렇게 판타스틱 아일랜드로 가는 배는 아니고요. 여기 있는 배들은 낚시배고 판타스틱 아일랜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배는 따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일반인들이 여행 오기에는 사실 조금 쉽지는 않은 여행지죠. 오늘도 여전히 버나드 형님과 버나드 형님의 딸 같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 여전히 배값은 1,500페소고요. 가격은 변함이 없네요. 물가가 똑같습니다. 한 6년 전하고. 그만큼 여기는 관광객들이 붐비는 여행지는 아닙니다.
자, 여기가 판타스틱 아일랜드입니다. 예전에는 하얀색하고 파란색으로 칠해놔서 필리핀의 산토리니라고 불렸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네요. 판타스틱 아일랜드. 세부 북부 메데인 지역에 위치한 판타스틱 아일랜드는 바다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자연을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체험형 여행지다. 이곳은 리조트처럼 잘 꾸민 인공적인 공간이 아니라 바다 그 자체를 중심으로 모든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의외로 이곳은 세부를 여러 번 다녀온 여행객들도 심지어 필리핀 세부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조차 잘 모르는 숨겨진 장소이다. 네, 대략 이렇게 생긴 섬입니다.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행지만을 위해서 오기에는 조금 아깝고요. 북부 투어를 할 때 같이 하면 괜찮은 섬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가슴이 탁 트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뛰는 건데 와우, 여러분들 여기서 뛸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판타스틱 아일랜드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경험이 하나 있다. 바다 위에서 바로 뛰어내리는 약 12m 높이의 오션 다이빙. 아찔함이 먼저 찾아오지만 몸을 던지는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바다의 색과 깊이는 그 두려움을 단번에 설렘으로 바꿔놓는다. 어떻습니까? 뭐 별거 없는 섬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짜릿한 어드벤처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속을 보거나 스노클링을 하는 곳은 아니지만요. 판타스틱 아일랜드는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라 자연을 조금 더 솔직하게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공간이다. 네, 입장료는 20페소, 머무는 시간은 원하는 만큼. 스노클링 기어 이 고글은 100페소, 그리고 라이프 자켓도 100페소라고 합니다. 이제 판타스틱 아일랜드 여행도 잘 마무리하고 이번 세부 여행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에 다시 세부 또는 필리핀의 여러 여행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짧았지만 강렬했던 세부 북부에서의 여행이 끝났다. 아쉬움은 남지만 또 다른 여행을 기약하며 세부 북부에서 마주한 이 아름다운 순간들의 기록을 여기서 조용히 마무리해본다.